근데 엄마들은 막 학원비가 100만 원이면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달라질 거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걔가 월급쟁이 되겠죠? 오늘부터 절대 엄마 말 듣지 말아라. 반항해라.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어 줄 거다. 엄마 말 들어가고 가난하거든. 전 세계에서 은퇴해야지 제일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 손자 다 가난하게 돼요. 아까 금융 문맹을 이야기해 주셔서 온 가족이 이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세계 1등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 그러면 대부분 사고 파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또 자기 퇴직연금도 대부분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악이죠. 내 돈이 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주식 투자하는 거를 무슨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일생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은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 노후 준비 가장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율 되게 꼴찌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 여행 너무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면 안 되죠. 요새 또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골프 치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들어오면 많건 틀건 10% 15%는 내 노후다. 이건 띄는 거예요. 영구저축펀드가 세금 혜택이 되니까 그것부터 하자. 거기 ETF를 몇 개 고르자. 그래서 거기 투자하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스탑. 그리고 나한테 가장 빨리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뭘까? 자동차예요. 사교육비, 혹시 결혼한 분들은 사교육비 그거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내 애가 이건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럼 그 교육을 시켜주고 싶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아니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시키자. 아니죠. 아이하고 의논하는 게 좋아요. 아이는 엄마가 돈을 얼마 쓰는지 몰라요. 엄마 나 이거 해줘요. 그럼 엄마는 무조건 해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드는데 엄마는 야 저 돈 많이 들 텐데 할 때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근데 아빠가 월급이 얼마인데 네가 그거 하려 그러면 아빠가 얼마 돈 들어갈 텐데 그럼 아이가 엄마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좀 오픈해서 아니 아이랑 같이 해야죠. 의논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왜냐면 너무 돈돈거리면서 자랄까 아니 봐 돈돈 이제 해야죠. 걱정하는 거 아닐까? 아니 돈이 너무 애가 근데 막 친구들하고 갔는데 막 나 이건 너무 막 이러면서 내 애만 막 너무 돈돈할까 봐. 아니 그런 거 왜냐면 아닐까? 그게 이제 문제죠.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주소도 팔아보게 하고 맥도날드에서 일해보거든요. 그럼 돈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돈 벌기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엄마들은 막 학원비가 100만 원이면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돈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고 엄마 아빠는 그 돈을 너무 끔찍한 큰 돈을 써버리고 너무 준비는 안 돼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플랜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0살이다. 그럼 걔한테도 투자를 시작해주고 또 걔도 그 투자하고 싶어하고 저는 정말로 그 엄마들이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아이들도 금융업에 진출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의사 되라고 그러잖아요. 최악이에요. 아이한테 금융인으로 키울 생각을 왜 안 해요? 아무도 펀드 매니저 되고 싶다는 애가 없잖아요. 미국은 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일 돈 많이 벌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투자를 경험하고 나 직업도 그걸로 하고 싶고 애널리스트 하고 싶어 하고 펀드 매니저 하고 싶어 하고 또 창업하고 싶어 하고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 너무 학원의 공부 이거 공부 못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 학교를 세운 이유가 엄마 교육.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강연을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절대 엄마 말 듣지 말아라. 반항해라.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어줄 거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들어야 근데- 될 말도 안 듣고. 아니, 그러니까. 정리 선생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얘네들 부자가 될 거니까. 엄마 말 들어갖고 가난하거든. 엄마 말 들어갖고는 괴롭고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엄마도 또 거기 돈 다 써먹고 또 학원 가기도 싫고 한데 그냥 엄마가 강제로 가라 그러고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그렇죠. 생각해라라는 근데 걸 엄마가 알려주시는 대부분 거죠. 너보고 학원 가라 그럴 거다. 그러니까 보이콧 해라. 그 돈으로 투자해달라고 해라.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변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한 걸 처음 봤거든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발을 굴리고 난리가 나요.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연예인처럼. 그래서 이게 답이다. 대한민국 이거는 아이들 이제 해방시켜주고 공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부자 되라. 투자를 가르쳐주고 돈 일하게 하는 거 가르쳐주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대부분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왜냐? 돈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죠. 나중에 불행하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액션. 그리고 요새 뭐 주식이 어렵고 안 어렵고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맨날 어렵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근데 맨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 그 의미가 없어요. 차트 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시작하고 아이들 학원 끊고 여행 그만 가고 골프 그만 치고 그다음 투자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부자란 대표님이 생각할 때 그럼 그러니까 어떤 돈을 사람일까요? 귀하게 여겨야죠. 돈을 감정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긴 네, 요즘에 대부분 감정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러거든요. 야, 뭐 우울한데 뭐 쓰자 그래, 막 이렇게. 쫀쫀해.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열심히 일한 당신 뭐 놀러 가라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떠나라, 막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돈으로 노 준비해라 그래야지. 맞아요. 노 준비하라고 그래야지. 이 다음에 네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그 돈 가지고 너는 이제 은퇴해야 돼. 한국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은퇴하지 제일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이, 손자 다 가난하게 돼요. 왜냐면 막 썼거든요. 대책이 없이 썼거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사장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누가 부자 만들어줬죠? 다 서민. 한국 엄마들이. 돈 써서. 한국에 루이비통 사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요. 영리하지 못한 거죠. 영리한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가르쳐주고 우리 경제적인 건강.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피트니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게 돼요? 매일 운동하러 가죠. 네.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파이낸셜 피트니스.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 돈을 건강. 내가 우리 집이 돈으로부터 건강한가. 매일매일 그런 그 습관을 잘 들여야죠. 돈은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되고 항상 투자를 해야 되고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가능한 한 놀러 가지 말고 차가 없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아이한테 학원비에 들어가는 거를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가는 걸 아이한테 투자해 주면 그거는 매덕이 있어요. 30살 됐을 때. 근데 그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달라질 거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걔가 월급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하는 아이들은 어떠냐? 많이 노는 아이들이거든.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 9시간씩 자야 돼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애가 자는 걸 못 봐. 일어나. 예, 그래갖고 공부해야지. 줄넘기라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줄넘기 또 선생님 또 불러요 또. 네네.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 저도 그거는 줄넘기 선생님 있는 거 보고 진짜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주신 얘기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엄마하고 영화 구경도 가고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인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학원에서 애들을 보내면서 불안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그 그렇죠? 불안한 옆에서 이유가 하니까 우리 불안한 이유가 금융 문맹이라서 그래요.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남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해주고 다 같이 싶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그리고 애들 괴롭히는 거를 그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영수가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부 잘했다는 게 그렇게 큰 매력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공부 잘한 게 네. 그러니까 취직 시험도 전부 성적순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뽑겠죠. 미국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성적순으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하고 차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업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지 못하는 어렸을 때부터 남이 시키는 대로 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전부 남이 한 대로 따라가게 되고 끊어야 돼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시키는 게 공부를 하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중간 못 가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중간 못 생각하는 간 것 게 같아요. 중간에 못 가냐면 하층이 되죠. 돈을 다섯 번 했잖아요. 공부 투자. 그렇죠. 다섯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월급도 작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뭐 아이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 끊어야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너무 과격하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과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라는 당연하죠. 얘기잖아요. 네. 아이가 그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학원 가는 순간 이 아이는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공부를 해요. 획일적인. 그렇죠. 계속 밤 11시까지 남이 하는 얘기만 듣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유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괴롭고. 그러니까 뭐 인생 뭐 있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세븐일레븐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라이프에 대한 어떤 그 계획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 아이가 많이 생기면 그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죠. 후진국이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해요. 그럼 한 몇 살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한 살 거예요? 때부터요. 아주 그냥 조금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럼요. 복리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유리해요? 한 살에도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부자인 이유가 그쪽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잘 되는 거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직장을 잡으면 미국은 이제 그 직장에서 그걸 이제 노후 준비를 회사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 DC형인데 거기서 DC형 중에서 어떤 주식형 펀드를 들을래. 그걸 강연을 해요. 회사들이 와서.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나이가 어떠니까 내가 나이가 25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한국에 제가 강연을 많이 갑니다. 근데 너무 놀란 그 회사가 그런 교육을 언제 하냐. 은퇴를 1년 남은 사람들한테 해요. 은퇴할 때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합시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그 시간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 걱정하는 거예요. 나 우리 애들 사교육비로 다 써버렸는데 또 장가 보내는데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아이들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뒤죽박죽이죠.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늙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막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금융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투자도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 가격을 막 맞추고 막 차트 보고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나는 그 시간에 놀러 다니면 되지. 그걸 내가 왜 해요? 난 좋은 기업만 고르면 되지. 좋은 펀드만 고르면 되지. 집은 뭐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평생 집 없어도 돼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요. 집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집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20년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